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뭐 플랫폼이나 아키텍처, 뭐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뀐 게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거고요. MSA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잘못 분리를 하게 되면 바로 성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쪼개는 것보다는 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 관점으로 1차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그 위에 기존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실제 또 운영 조직에 대한 구조나 비용, MSA를 도입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떤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MSA 자체가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작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발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고, 부하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이나 장애 격리, 빠른 복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MS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고려하게 된다면은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이 필요하다거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가 생각이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MSA 도입을 결정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비용이나 도입 효과, 운영 환경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전환의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의 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에자일, MSA, 데브옵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분야의 사내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4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가지고 아키텍팅이나 설계, 개발, 테스트, 통합,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의 배포까지를 빠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빠르게 사업팀에서는 체득할 수 있고 또 사업에 녹여 넣을 수도 있게 되고요. 사업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제 작은 업무를 개발해서 최종 배포까지 하게 돼서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실제 정의하고 또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비즈니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그런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MSA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CSP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강길수 매니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반드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아스 환경에서도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구현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이런 기능들이 MSA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A를 위한 최적화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CSP들도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해서 그 EKS, AKS, GK 같은 메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프로젝트 단위로 AWS와 애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AWS와 애저의 개발 파이프라인이 달라서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소개된 개발 환경은 CSP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린 그 SK CNC의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CSP별로 상이한 특성 위에서도 개발과 운영 환경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활용을 고민하시는 고객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 이거고요. 그리고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개발 및 운영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모두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컨테이너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CSP에 무관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도 그 네트워크 연동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특정 CSP와 무관하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존의 온프레미스는 ITSM 기반으로 운영 중인데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클라우드가 추가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CNC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ITSM이나 클라우드나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같죠. 근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일정 정도는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저도 ITSM 운영을 오래 했거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업무로 전환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TSM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하고자 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그런 자료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 중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고객이 계세요. 그래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결과를 한 군데서 확인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프레미스에서는 뭔가 하나의 툴로 다 통합을 하고자 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영역별로 이기종의 툴을 맞는 걸 그냥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의 룰에 맞게 이해관계자별로 통합된 원뷰 형태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툴을 잘 선택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객사 사례는 인프라하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연속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고객사의 경영 활동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솔루션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요구사항을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한테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전달해 주시면서 저희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SK CNC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쓰시던지 온프레미스까지 포함해서 고객께서 CNC와 함께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MCMP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면 쓸 수 있는 솔루션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질문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MCMP가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AWS, Azure, IBM, 클라우드 Z 지원하고요. GCP와 NCP도 저희 로드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퍼블릭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저희 CNC가 리셀하는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고객들께서 사실 가장 관심 있으신 게 클라우드 하면 제일 처음에 비용, 빌링 정보, 그 다음에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RI를 추천을 해주는지, 오버 스펙된 리소스는 이렇게 변경해라라고 레코멘데이션 해주는지,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저희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기능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셋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 그 다음에 CSP는 하나만 쓰시더라도 어카운트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고객들, 이런 분들은 확인하려면 따로따로 CSP 포털에 다 따로 접속을 해갖고 이런 정보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보여드리겠다. 에셋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PI로 1시간에 한 번씩 갱신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각각 CSP가 통상 100개가 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지금 다
네, 그 자원 정보를, 에셋 정보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그 범위를 점점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하고 이런 프로젝트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리소스 타입 써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로드맵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그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명확한 룰이 있어요. 리소스별로 그냥 운영자들이나 뭐 그냥 고객사에 맞게 그때그때 그냥 내가 원하는 태그 그냥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야 하고 이런 건 필수 항목이다 하고 네이밍 룰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리소스별로 이게 어떤 업무용으로 쓰이는 건지, 운영 조직하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게 프로덕션인지 개발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DB 노드로 쓰는 건지, 웹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프리디파인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좀 플렉서블하게 좀 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두시면 뭐 어카운트 하나에 리소스가 작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뭐 몇백 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룹핑을 해서 태그별로 그룹핑을 해서 다양하게 빌링 정보, 코스트 정보, 에셋 정보를 베리에이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고객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초기에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업무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잘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고객도 있으신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어카운트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올리시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분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때 태그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MCMP의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장에 MSP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인티그레이션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니터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 그 다음에 티켓 시스템까지 인티그레이션해서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몇 개만 좀 추려서 답변을 드렸고요. 미처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사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답변을 달아서 뭐 이메일로,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